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펀한 옷공장 시즌 4입니다. 4. 저희가 조금 좀 텀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이제 날도 덥고 또 이런저런 그 일들도 있고 해서 그 시간을 좀 휴지기를 좀 가진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즌 4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시즌 3을 마무리가 없이 시즌 4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있잖아. 우리 했는데 너무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사실은 날린 시즌 거잖아. 맞아요. 그 중간에 다른 영상이 있었는데 네. 이 영상을 이제 좀 더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새로운 밖에 나갔다가 뛰쳐나갔다가 네. 좋다. 찜질방 사건이 또 벌어진 거죠. 그렇죠.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공변을 당하고 와서 응. 그래서 그 영상을 이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없이 사탄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결과는 있었잖아요. 그날 우리는 사탄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회의가 있었고, 그래서 좀 좋은 방향에 대한 회의가 이제 모아져서 오늘이 사탄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밖에 나가서 찍지 말자. 네. 교훈을 얻고. 네네네네. 다시 한번 나가기만 해봐. 그렇죠. 안 나갈게. 나가던 네. 소리는 네. 닥칠게요. 네네네. 시작을 이제 할 때 그 컨셉이 있었어요. 제가 시즌 1은 기존에 없었던 내용들을 이제 좀 패션에 관한 그 이 제너럴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즌이었고, 네. 이제 시즌 2가 실전.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실제 저희가 어떻게 이제 뭐 옷을 만들고 브랜드 런칭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시즌 3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디테일한 실무에 관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시즌 4의 내용은 뭐냐? 1, 2, 3 탄을 다 아우르고 놨더니 이제는 웬만한 거는 있겠지만 트렌드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을 말씀드리면서 변한 트렌드를 믹스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이제 사탄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이 컬러에 대한 내용이에요. 컬러가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인데 잘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처음에 보면 컬렉션이라든가 어떤 매장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보이는 건 실루엣을 보는 게 아니라 옷 컬러가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옷 하면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컬러이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컬러를 먼저 배우지는 않잖아요. 그죠? 의상학과 가서 컬러를 배우진 않잖아요. 컬러 되게 중요한 게 우리 스타벅스 하면 네. 그린. 블루 버틀 하면 네. 블루. 네. 펀한 공장 하면 우리. 자, 아무튼 네, 그런 컬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컬러에 대해서 잘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 또 잘 모르시는 분 이런 분들이 있어서 추천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또 많이 요청을 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그 관련 서적을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네. 또 곁다리로 퍼져나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오늘은 컬러의 말이라는 이 책이에요. 엘르 데코레이션이라는 잡지에서 3년 동안 연재했었던 내용들을 묶어서 이제 책으로 엮은 거고요. 이 지은이는 카이사 세인트 클레어라는 분이 이제 이 책을 3년 동안 연재를 내셨던 거고요. 그거를 이제 75가지의 그런 그 카테고리를 나눠서 컬러를 구분을 했어요. 그거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옷하고 관련되거나 실제로 컬러 칩을 보는 거하고 실물로 옷이든지 아니면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보는 색깔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컬러들의 어떤 감성이나 뉘앙스를 전달을 받기에는 좋은 책, 컬러에 대한 그죠, 인스피레이션을 받기에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너무 굉장히 이제 좀 전 마냥 졸았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왜 내가 그림을 보고 현대사를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나와 있고요. 이제 나의 브랜드가 대부분 이제 하나의 오렌지를 선택한다, 하나의 옐로우를 선택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지식이 있는 브랜드인가, 지식이 없는 브랜드인가는 뭐 컬러의 톤에 달려 있는데 이 책을 보다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쪽 내용이 네.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이들이 이제 식민지로 만들어낸 인도 뭐 이런 쪽의 내용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물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어낸 이름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그렇죠. 네. 이해하기는 되게 쉽고 내가 어느 쪽에 이제 브랜드를 지향하는가를 볼 때 만약에 이제 그러게. 내가 영국 쪽의 브랜드의 네, 모직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실루엣이나 느낌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 모직에서는 이런 컬러가 좀 잘 쓰이는구나, 이런 컬러에서부터 기원을 했으니까 나는 조그만 로고에 이 색을 넣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미를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네. 그러니까 그 인스피레이션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좀 좋다고 해서 추천해드리는 책이에요. 그렇죠. 네. 읽어보시면은 이 우리가 흔히 쓰던 그 컬러명을 왜 이 컬러가 이렇게 불리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나 집중해서 읽으셔야 되고요. 훅 졸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도 많이 이제 좋네요. 얘기했지만 이 책을 전체를 한 번에 다 이해할 필요는 사실 없고 내가 어떤 컬러에 대한 감성을 이해하고 싶을 때, 내가 어떤 컬러를 쓰고 싶을 때 그냥 열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쵸. 그래서 이 컬러가 어떤 뉘앙스니까 나는 내 컨셉에 어떤 거를 맞춘다라고 할 때는 네. 열어보기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렇죠. 컬러명을 얘기했을 때 이 컬러가 가지는 느낌, 이게 어떤 느낌이고 어떤 톤이고 어디에 어울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떠올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도움으로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컬러가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는 이런 내용들을 새로 안 것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맞아요. 네. 컬러에 대한 컬러의 말이라고 하는 왜 제목이 컬러의 말이나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아는 게 예전에는 소녀를 블루로 표현을 했고요. 그쵸. 핑크를 소년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지금이랑 다르게. 지금이랑 되게 달라졌고 이런 것들이 컬러의 명에 대한 컬러의 감성에 대한 왜곡은 문화와 이런 그런 시대적인 거에 되게 맞아. 반영을 한다는 그렇죠, 거를 그렇죠. 알 수 있어서 이게 영원하다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1 더하기 1은 2라는 그런 영원 불멸의 그런 법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재미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할 그 염색을 할 때 네. 그 블랙 같은 거 이제 염색을 시킬 때 이거 저기 어떤 컬러로 염색, 블랙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쵸, 네. 그쵸. 그냥 저기 제트 블랙으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트 블랙.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제트 블랙은 블랙 중에 가장 검은색을 표현하는 네. 그 블랙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트 블랙을 이제 보면은 그 어원 말이 완전 검은색의 블랙이 아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사용자에 의해서 컬러의 명이 조금씩 왜곡이 되면서 맞아요. 그게 다시 문화가 되고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제트 블랙은 제일 다크한 컬러, 다크한 블랙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런 컬러 차트에다도 그 네. 블랙, 제트 블랙이라고 근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해가는 거예요. 네. 누가 소녀가 블루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이 책을 맞아요. 읽기 전에는 예전에는 그랬었구나. 이게 명확하게 오랫동안 영원 불변하는 그런 거는 아니구나. 컬러의 색이라는 건 그런 걸 느꼈죠. 그래서 제가 약간 이 책에 대한 정리를 잠깐은 좀 네네네. 써머리를 써머리 해보면 좋아요. 네. 이제 여러 개의 컬러 계열로 나누는데 하양이 7개의 그 카테고리로 나뉘고요. 노랑은 10개, 오렌지는 6개, 핑크는 7개, 레드 7개, 와인 6개, 블루 계열 8개, 그린 8개, 브라운 8개, 블랙 8개 이렇게 해서 총 75개의 그 컬러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대략 컬러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물론 이게 명확하게 다 인쇄물이기 때문에 그치. 같다고 말하기는 많이 달라요. 어렵지만 네. 이런 이것들은- 느낌이구나라는 알 수 있는. 이것들을 찾아가 보면서 네. 이 컬러의 히스토리를 읽어보시면서 어떤 뉘앙스를 갖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네. 입는다를 거기에 나오는 게 세룰리안 블루가 있어요. 네.
세룰리안 블루.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아마 그 대사가 2002년에 오스카 들라렌타가 네. 셀룰리안 블루라는 컬러로 해서 컬렉션을 냈고 네. 그때 여러 이제 그 디자이너들이 있는데 입생로랑도 냈었고 굉장히 훌륭한 디자이너들이 그 블루인데 그 뭐 터콰이즈 블루나 뭐 아쿠아 블루 이런 계열이 아니라 그 셀룰리안 블루를 통해서 이 여러 그 뭐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리고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그래서 명성도 얻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왔고 이 옷이 결국 돌아서 만든 옷이 그 시즌이 지나면 어차피 아울렛에서 팔리니까 네가 입는 그 너는 아무렇게나 고른 블루는 그냥 블루가 아니라 그치. 세룰리안 블루라는 걸 너는 모르고 있잖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앤 해서웨이한테 굉장히 이렇게 막 뭐라고 일침을 하죠. 가하는 네. 그런 메일이 나오거든요. 근데 셀룰리안 블루에 대해서 좀 찾아봤더니 이 셀룰리안 블루 같은 경우는 피카소하고도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피카소의 그러니까 이제 큐비즘 시대 바로 전에는 청색 시대의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때는 가장 친한 친구가 권총 자살을 했던 거나 자기 동생이 이제 죽으면서 그 어두운 시절에 맞아요. 그 어두운 시절을 지나오는 과정을 극복하는 과정이 블루였던 거예요. 그 셀룰리안 블루. 그래서 불안함, 우울감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블루는 굉장히 희망차고 그 액티비티한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면 스포츠웨어에서 블루를 굉장히 많이 차용하니까 맞아요. 그 창백한 느낌이나 생각하니까 또 창백한 느낌도 이 있어요. 책에 약간 네. 이렇게 네. 끌려 들어가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컬러의 말이라는 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르게 누구에게나 다른 컬러로 적용될 수 있겠구나. 이걸 누군가 주장을 강력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그 컬러가 그렇게 보이고 그 사람의 지명도가 있을수록 그 컬러의 명은 우울한 컬러가 된다거나 우울증 뭐 이런 쪽으로 그쵸. 컬러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셀룰리안 블루는 피카소와 고흐의 컬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재미있는 히스토리, 컬러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상품 계획을 이제 할 때 네. 흔히 쓰는 정말 레드, 블루, 뭐 화이트, 옐로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긴 쓰는데 아까 말씀 이제 하신 것처럼 이 블루 톤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러니까 나눠져 있죠. 부르는 이제 그 이름이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한두 해는 뭐 그렇겠지만 특별히 변화가 많지 않은 브랜드에서 상품 기획을 할 때 맨날 똑같은 컬러를 쓰면 저게 저 지난 시즌에도 나왔고 이번 저 시즌에도 재고 아니에요, 나왔고 뭐. 네, 작년에도 나왔고 야 저게 언제쯤 거냐면 이렇게 맨날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근데 없는 화이트, 블랙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화이트 블랙은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걔네들도 사실 화이트 블랙도요 해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쵸, 뭐 네. 스노우 화이트, 오프 네, 화이트 어떨 뭐 때는 이런 정말 식으로. 이렇게 기쁨이 올 때는 스노우 화이트를 쓰다가 어때 또 복고가 유행이다 그러면 또 약간 오프 화이트를 오프 화이트. 쓰고 오프 화이트를 쓰다 보니 같은 블랙도 딱 네. 제트 블랙이 아닌 네네. 차콜 블랙을 그쵸, 쓰다던가 그런 그 식으로 컬러들과 전반적인 어울리는 무드를 바리에이션. 맞춰주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감성을 갖기 위해서 영감을 얻기 위해서 영감? 영감은 얻었죠. 아니야 지금 영감 그럴 얻을 때가 거야? 아니야. 지금 네네. 그런 거 쓸 때가 아니야. 네. 아무튼 그런 영감을 걸 얻기 얻기 위해서 이 책을 느낌이 안 와. 막 이럴 때 이런 걸 한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네 하고 조금 좀 각성되는 느낌? 네, 네. 이 비 많이 올 때, 비 올 때 그 창 큰 카페에 딱 앉아갖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 가지는 그런 감성들 아니면 이제 해가 굉장히 쨍쨍할 때 그 빛이 바닷가 빛이 들어오면서. 막 그런 느낌들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 느낌을 어떻게 정형화해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컬러를 정하고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 조금 더 그 자기의 느낌을 가져가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거죠. 저 이제 같은 아까도 얘기를 하셨듯이 블루라도 이렇게 주기가 있어요. 그쵸. 겨울에는 약간 네이비 블루 이런 그쵸. 식의 이제 차분한 컬러를 쓰다가 여름 되면 에메랄드 블루나 그죠. 이런 그죠. 쪽으로 좀 더 밝고 그레이드가 명랑한 바뀌면서. 컬러를 쓰고 가을 되면 또 같은 네이비지만 자주에 어울리는 네이비 이런 쪽으로 다시 바꿔서 쓰기 때문에 이런 톤에 맞는 컬러를 쓰시고 내 상품이
얼마 몇 월에 팔릴 수 있고 어떠한 가벼움으로 입힐 수 있냐에 따라서 컬러 톤은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시기를 어떻게 잘 정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럼요. 컬러의 톤은 달라지는 거고 파랑은 파랑인데 어떤 톤으로 갈 것이냐는 달라지고 아까 그- 어떤 아이템에 적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쵸. 맞아요. 네. 시기와 아이템이 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미묘한 감정들을 본인의 그 이 주관이 없이 그냥 넘들 하는 걸 다 따라서 하시거나 그 시즌에 하는 걸 다 따라서 하시면은 근데 옷은 되게 이제 스포티브한데 우울한 컬러 되는 거죠. 네네네네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진짜. 네. 얼마 전에 자라 매장에 네. 갔는데 크롬옐로우까지는 아니지만 네. 약간 황제의 노란색이 있어요. 네. 그런 컬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음. 그거를 샀는데 또 블랙이랑 입으면 예뻐. 예, 그런 컬러가 또 블랙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요. 네. 또 크롬옐로우는 그 고구가 되게 사랑했던 컬러이잖아요. 근데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물감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게 약간 진해지는 그런 성향이 맞아요. 있대요. 네. 근데 이제 이 컬러에서 내가 좋게 이 컬러는 되게 눈에 확 띄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다른 컬러들과의 균형 감각 잡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랙을 써도 너무 사실은 되게 세 보이는 컬러들이지만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들어갈 수 있어서 흰색을 입으면 좀 명랑하고 밝은 느낌인데 블랙이랑 함께 입으면 조금 더 이렇게 중후한 느낌도 드는데 나의 어떤 쨍하잖아요. 캐릭터를 좀 네.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컬러가 지금 그런 그 톤인데 네, 크롬이에요. 이게 블랙하고 섞이면 그 모 은행 로고가 되지 않나요? 아, 네. 아, 네. 브라운하고 섞으면 네. 네, 이 톤에서 맞아요. 브라운하고 조금 더 가거나 아니면 아마 네. 그 브라운이 반다이크 옐로우 정도, 반다이크 브라운 정도 되지 않을까? 요런 네. 요거보다 네. 진한 네, 브라운 네. 있죠? 그러니까 요런 좀 전에 네. 얘랑 또 블랙이랑 같은 이렇게 섞이는 그런 비율들이 그러니까 그쵸. 이게 다 이유가 히스토리가 있는 다 있어요. 이유가 있는 그 조합들이고요. 네. 그 컬러 매치 그러니까 그 시즌 이제 테마 또는 무드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해주실 때 이렇게 컬러들을 다 엮어서 이렇게 보여줄 때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대부분 이제 옷을 기획을 하시거나 이러거나 아니면 BI나 CI를 하실 때도 네. 이 컬러가 80은 먹고 간다고 보시면 맞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눈에 금방 네. 비주얼이 일단은 저거를 사고 싶다라는 게 실루엣으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쵸, 매장에 가면 다 옆으로 걸려 있잖아요. 그쵸 네. 맞아. 행잉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 많은 매장 중에서 내가 저 매장을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아 그럴 땐 더욱 이런- 그러겠다. 그렇죠. 네. 앱의 이런 사이트에서도 메인 화면의 컬러들이 주는 그런 아 여기서 쇼핑하고 매력. 싶다 뭐 이런 거 맞아요. 1번이기 때문에 네. 컬러는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황제의 노랑이라는 게 오피니언 그 옐로우라 그래요. 오피먼트 옐로우, 오피먼트 옐로우라고 하는데 옐로우들은 되게 그 균형이 잘 잡히는 컬러라고 제가 그래서 좋아한다고 맞아요.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보색도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컬러라서 눈에 확 띄고 그쵸. 균형이면서도 어떤 포인트도 굉장히 강한 컬러고 이게 옐로우는 기존에 제가 디자인을 지금까지 하면서 옐로우를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할 때는 좋은지 몰랐는데 항상 들어갔고 그다음에 아동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아동에는 옐로우를 하면 어디나 다 잘 어울리고요. 옐로우의 특징은 남녀의 성별의 맞아요. 구분이 별로 중성적이잖아요. 없어서 맞아요. 그게 또 재고를 줄이는 요인이 돼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옐로우에 대해서는 약간 호감이 이제 늙음하게 호감이 좀 가는 컬러가 저는 저 같은 경우 옐로우 계열이에요. 스포츠 쪽에 쓰는 옐로우는 그쵸. 이게 굉장히 애시드하게 써죠. 이게 필수적인 컬러이지만 얘 대박 컬러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 그 쿨그레이랑 합치면서 되게 스포티브한 느낌이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아웃도어 느낌이 많이 나긴 그쵸 하죠.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서로를 또 되게 보완을 되게 많이 하는데 둘 다 컬러가 무거운 느낌은 아닌데도 이 그 캐릭터가 굉장히 강한 컬러인 것 그쵸.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없으면 안 되는 컬러 중에 하나가 옐로우 컬러가 이제 그렇죠. 여성복에서는 이제 밝게 쓰면 봄에 밝게 쓰는 그쵸. 이제 개나리 개나리 옐로우. 개나리 이렇게 하시고 아까 이제 했던 그런 옐로우는 블랙이랑도 예쁘지만 오피먼트 옐로우. 다크 베이지 아 네. 그렇게 그 쓰면요. 약- 굉장히 굉장히 그
아주 세련돼 보여요. 그렇죠. 이게 네. 잘 써야 세련된 거지. 아 근데 웬만하면 다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요. 그 네. 저기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 있는데 그 디자이너가 있어요. 되게 많이 쓰는 컬러예요. 그 베이지와 옐로우. 그러니까 베이지와 옐로우, 그 다음에 쿨그레이와 옐로우. 그쵸? 네. 굉장히 조합이 아무데나 써도 다 예쁜 조합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